오늘 김정은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에 대한 사망설, 중태설, 뇌졸중설, 사고사, 얼마나 많은 설이 있었습니까? 정성산TV는 김정은이의 사망설이 돌았던 4월 20일 NK뉴스의 보도 이후에 초지일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는 살아있다. 또 두 번째는 김정은이의 몸값을 올리는데 일조하는 데는 누가 있다? 김여정이가 있다. 나가서는 제가 한 3일 전에 러시아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살아있으며 김정은이는 바로 김정일의 통일전선부의 전략전술에 따라서 김정은이를 기획하고 또 김정은이의 유고서를 빙자해서 김정은의 이 몸값을 올리고 있는 그 과정에 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김여정과 최선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초질간 저는 김정은이의 유고설 사망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북한 내부 정보도 내부 정보지만 가장 북한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바로 해외에 있는 돈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거를 관리하느냐? 북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특히나 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계 화교들이나 또 이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사망설이 돌았던 4월 20일 데일리 NK는 바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향산진료소에서 이 김일성이가 사망한 향산진료소에서 김정은이가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회복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했으며 제가 아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김정은이는 살아있다. 김정은이는 무엇을 즐기고 있느냐? 바로 해외 언론을 즐기고 있다라는 정보를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제가 러시아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드렸을 겁니다. 김정은이의 이 사망설이 아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해 하실 겁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번에 외신들도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바로 김정은과 김여정의 독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봤다고 위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김정은 세력은 악독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김여정의 몸값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이번에. 자,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김정은이나 김정은 사망설, 김정은 유고설, 북한 체제 붕괴설 이런 거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바로 김정은과 김여정과 이 북한 지도부는 한 세트이다. 다시 말하면 그 내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김정은 정권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정보는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김여정 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조직체가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은 한 세트이다. 저자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저 김정은, 김여정 그 독재 세력들이 있는 한 이런 거짓말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김정은의 이 사망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과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썰을 풀어냈습니까? 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거보다 더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더 소상하게 풀겠습니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김정은의 사망설을 철저하게 기획한 건 김여정입니다. 그 김정은의 사망설을 철저하게 기획을 하고 현실에 옮겼으며 나아가서
더 큰 기획을 할, 더 큰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의 몸값이 올라갔으며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대한민국 청와대가 이 김정은의 사망설에 깊숙하게 발을 담궜다는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 사망설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여정과 대한민국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발을 담궜다고 하는 그 팩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김정은 따위, 김여정 따위 사망 우리는 잊어야 됩니다. 김여정은 죽어야 됩니다. 그 자들은 죽어야 북한의 민주화가 옵니다. 북한의 역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청와대입니다. 이번에 총선도 그 수혜를 받지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소상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김정은의 등장으로 속상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김정은과의 싸움은 시작입니다. 김정은이 죽었다고 해서 희열을 느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김정은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김정은이가 마치나 중태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김여정과 김정은과 청와대가 철저하게 즐겼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남북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사망설, 김여정 후계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평양과 북한의 대도시들에 있는 김정은 저항 세력들을 키워야 합니다. 김정은 등장에 속상해하실 많은 분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자들은 악독한 사탄의 무리, 악마의 무리입니다. 그 악마의 무리와 손잡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소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정은의 사망설은 어떻게 기획되었으며 김정은 사망의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엇이었으며,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정부,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역이용을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성산TV의 김정은 사망설을 부인했던 초창기부터 정성산TV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이 유포 중인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과 관련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밝혀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련된 서류는, 이 페이퍼죠, 서류는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의 강력 대응할 것,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겁나네요. 그리고 요즘 이준석이 토론을 하자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선관위가 한 이야기나 이준석이 한 얘기나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숫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한 표씩 더 많은 이 유경에 와서 투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한 기사예요. 오마이도 극우 뉴스인가요? 자, 이런 투표소가 40개나 나왔대요. 국회의원 선거구 10개, 비례대표 30개 지역이에요.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누가 투표를 2번 한 건가요?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로 이게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버젓이 올라와 있잖아요. 자, 이거 조작된 뉴스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볼까요?
보셨죠? 이거는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수준이에요. 이게 음모론 아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자, 청와대 청원 제가 보여드렸죠. 이분이 사전선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이분 이름으로 투표를 먼저 했어요. 자, 이건 팩트죠. 일단 본인 확인에 문제가 있죠. 동명이인이 먼저 와서 내 이름으로 먼저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은 내 신분증, 내가 안 올 줄 알고 내 신분증을 복사해서 누가 대신 투표를 했는지, 이 선관위에서 확인해야죠. 중국인이 가짜 신분증 들고 와서 한 거 아닌지 선관위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런 것 좀 확실히 해주셔야죠. 자, 이런 거 규명하고 책임지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본인 확인 제대로 안 했다는 거는 그런 제보는 수도 없어요. 이렇게 본인 대신 누가 와서 투표했다는 경우도 상당하고.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은행에서 있었다고 치자고요.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누가 오전에 나보다 먼저 와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갔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관련자들 어떻게 돼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처벌당해요. 사전투표한 봉인지 뜯긴 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따지면 내가 금고 담당자인데 열쇠 갖고 있어. 내일 끝나고 마감 딱 했어. 열쇠까지 잠그고 집에 갔는데 누가 밤에 그 열쇠를 뜯고선 금고를 열고 자물쇠를 바꿔치기 했어. 네?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투표에서 이게 이런 일들이 21세기의 OECD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투표가 이건 뭐 어디 인기투표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를 언급하기 전에 이런 점들은 짚고 넘어가자고요. 최소한 이런 프로세스들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준석 씨 그리고 또 이에 동의하는 유튜버들, 이준석 씨에 동의하는 유튜버들 보세요. 뭐 증거와 증인을 제시해라. 그런 거 없으면 이게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사람들 들어보세요. 이 프로세스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일단 이준석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벌써 이미 선거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투표함 보관소에 CCTV 설치 문제는 청와대 청원, 국회 청원에도 이미 올라왔던 내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우한폐렴 때문에 마스크 쓰고 본인 확인 잘 안 할 거라는 거 예상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투표할 거다. 화웨이 시스템 사용하는 LG U+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백도어 있고 해킹당한다. 경고하기도 했어요. 특히 새벽당에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었고요. 자, 당신들이 음모론자라고 부르는 유튜버들은 오히려 이 부정선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선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지니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부정선거였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준석이 선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그렇게 미래통합당에다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정선거 주장 터지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짠! 하고 나오는 게 더 이상해요. 차라리 정의당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 그런데 이준석은 선거 프로세스에서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한 거예요. 선거 전에? 토론회. 아니 왜 선거 전에는 토론회 하자는 얘기 없었어요. 투표 보관함, CCTV 설치 거부에 대한 선관위와의 토론회 이런 건 정말 이준석이 나서서 주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런 부정선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화웨이 개표기 도입 반대를 위한 공청회 이런 거 오히려 정치권에서 나서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씨.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우파 유튜버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힘도 없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그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거 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정말 내가 선거 지면은 분명히 이거 부정선거 이슈 터지니까 그때 내가 이거 빵 덮쳐야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토론회 하자는데 왜 토론회 왜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해. 그럼 선거 전에 이준석이 그 고위직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예방 못할 것 같으면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아예 이준석 자리에 유튜버들이 앉아있어야지. 그러면 예방조치라도 취할 수 있었겠죠. 자, 대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대만 총통 선거 전에 어땠어요? 호주 망명한 중공 스파이가 경고했죠. 대만 대선에 중공이 개입할 거라고. 그래 대만 뭐 했어요? 중공 침투 방지법 만들어가지고 대선에서 중공이 개입할 수 없게끔 모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했죠. 선거 전에. 이준석 씨, 당신은 선거 전에 중공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나요?
이런 이야기는 새벽당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계속 문제 제기해야 된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이걸 몰랐으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물어봅시다. 중공 스파이 말 듣고 대만 시스템 정비한 차이잉원 총통은 음모론자예요? 뭐예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오시면은 저랑 한번 토론을 합시다. 주제는 이준석 씨가 하고 싶은 주제 말고, 이준석은 선거 이전에 중공의 한국 선거 개입 위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나, 어떤 노력을 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차이나 게이트 드러나 본 적은 있나? 만약에 여기 우크라이나 오신다고 하면 제가 부탁 한 가지 할 게 있는데,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가셔서 구입 티셔츠하고 늑대 마크 청바지 하나만 좀 사다 주시고요. 허리는 32로. 아, 그리고 김정민 박사 방송들을 편집해가지고 중공의 한국 침투를 경고하는 그런 방송들을 업로드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빅토리 이런 채널들. 이런 채널들이 며칠 사이에 막 없어지고 일주일 정지당하고 그래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김정인 박사 유튜브 채널은 아예 없어졌어요. 선거 끝나니까 오히려 더 신나게 탄압받아. 이쪽에 있는 저는 이쪽 사이드에 있잖아요. 전 느낌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준석은 언론에서 막 띄워. 근데 반중운동가들은 막 소리 소문 없이 막 지워져. 채널 막 사라지고. 이상하잖아요. 같은 우파라고 하면은 탄압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소리 없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상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재검표한다라고 하면은 그 투표용지들이 봉인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손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아니, 선거 전부터 국민들이 투표한 보관장소에 CCTV 설치라고 그렇게 건의해도 안 했는데 개표 끝난 후에는 표가 안전하다고 그 장담할 수 있어요? 투표 기간 중에도 봉인지 떼어내고 뚜껑 확 열어버리는 상황에 지금 재검표하면 벌써 선거한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 표가 제대로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그래, 저는 이런 정말 희한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선거인 수보다도 투표 수가 많은 거.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케이스들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기네스북 이런 데 저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혼자만 알긴 정말 아까운 거야. 우리나라는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야당에 있으니까 예방을 전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선거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걸 알려야지. 그죠? 뭐 기네스북 이런 데다가라도 좀 등록을 해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한 선관위 관련 기사를 좀 보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음모론과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밝히라, 이렇게 강조했다. 이미 사전선거 프로세스에서 엄청난 허점들이 많이 드러났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 그러면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순리죠. 제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근데 뭐 고발을 하라고, 소송을 하라고? 소송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너무